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20살 때 겪은 일로 지인분을 편의상 A라고 하겠다. A는 경기도 개풍군 장단면에서 태어나서 6.25 때 월남한 실향민이었고 당시로선 드물게 고등학교까지 나온 재원이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지만 그 시대엔 꽤 부유한 집이 아닌 이상은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드물었다. 학교를 보낸다 해도 지금의 초등학교 정도가 전부였으니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나온 A는 상당한 엘리트로 대우를 받았다. 때는 6.25 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 중반. 전쟁 중에 고향을 떠나온 A의 가족은 서울 변두리 지역인 지금의 동작구 상도동에 자리를 잡았다. A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개성에서 여러 개의 포목점을 운영했던 큰 부자였다. 비록 전쟁 중에 급하게 피난을 오느라 최소한의 재산만 챙겨오긴 했지만 뛰어난 장사치였던 A의 부친은 금세 재산을 다시 모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원래 음주가물을 좋아했던 A의 부친은 돈이 그렇게 모이자 주색잡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술집에서 만난 여인을 첩으로 들여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말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첩을 거느리기도 했다. A의 위로 3명의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오빠들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었다. 가족들은 조광지처인 어머니를 두고 첩을 들인 부친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시대라 부친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할 순 없었다. A의 오빠들은 부친이 사업차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 첩이라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사봉 고개를 넘어야 했다. 국사봉은 현재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둘러싸인 평범한 야산이지만 그때는 관악산과 연결이 돼 있어서 산세가 제법 깊고 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3명의 청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겐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만든 첩에 대한 복수심뿐이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집을 나섰다. A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오빠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자정을 지나서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오빠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깊고 험한 산이라도 오빠들은 이쪽 지리에 밝아서 벌써도 돌아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말이다. 3명의 오빠들은 결국 동이틀 무렵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옷은 어딘가에 심하게 긁혔는지 온통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에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하지만 A의 추궁에도 오빠들은 아무 말도 없이 마루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큰오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선 오빠들은 30분 만에 고개를 넘어 그 첩이 산다는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집안의 살림들을 모두 깨고 부셔버렸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아버지를 꼬여내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엄포를 놓은 뒤 그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올 때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던 그 길이 돌아갈 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던 것이다. 체감상 1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집은커녕 고개의 꼭대기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저 앞에서 지게를 지고 걸어가는 남자가 삼형제의 눈에 들어왔다. 3사람은 그가 근처에 사는 나무꾼일 거라 생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가도 길은 나오지 않았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싶었던 그때 장남이 두 동생들을 멈추어 세웠다.
지게를 쥐고 앞서가던 남자의 발밑으로 그림자가 없었던 것이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제법 밝은 달빛에 그림자 정도는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삼형제는 순식간에 두려움이 휩싸여 버렸고 바로 그때 지게를 진 남자가 우뚝 멈추어 섰다. 마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눈치채기라도 했다는 듯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삼형제를 쳐다보았다. 그걸 본 삼형제는 비명을 지르며 젖먹던 힘을 다해 반대편 길로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산속을 내달리던 삼형제는 동이틀 무렵이 돼서야 겨우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쳐다보던 그 남자, 눈이 퀭하게 뚫려 있었고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더라고. 큰오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날 밤 A의 새 오빠들이 봤던 그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덧붙이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작구 상도동은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온통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고 한다. 국사본 고개는 조선시대에 중죄인들을 처형한 뒤 그 목을 효소에 두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서 효수란 죄인을 참형이나 능지처참한 뒤에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그 죄를 경계시킨 형벌 중의 하나였다.